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Es kommt auf den Tag an. Es kommt auf den Tag an. 바로 그날 달라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uncommon 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uncommon 하게 되면 도착하다 또는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와 닿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많이 배웠던 말인데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수거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auf 예 만든 사격이 오겠죠. 또는 auf etwas ankommen 또는 auf 다음에 사격 목적어가 dar 형태로 취약이 돼서 darauf ankommen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좀 독일어 중급 정도 하신 분들은 다 벌써 한 번씩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이게 알듯 말듯 공부한 학생들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디에 달려있다. 영어에 뭐 it depens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표현은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서는 물론 글로 쓰는 언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단순하게 달려있다 이렇게만 외워놓고 보면 나중에 이런 문장 같은데 글에서 섞여 나올 때 이게 확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uncommon 하게 되면 보통 auf 사격 목적어 uncommon 하게 되면 abhängen von etwas abhängen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동의어 이퀄로 외우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걸 조금 제가 이제 본문 하기 전에 조금 이 말의 그 기원이라고 할까 어원이라고 할까 거기 이 표현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s 주어로 많이 쓰이죠. s 하게 되면 어떤 막연한 어떤 사정,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죠. 이러한 막연한 사정, 전반적인 상황이 다가와요. auf jemanden 또는 auf etwas an. 누가 감당할 몫으로 어떤 것이 감당할 몫으로 다가온다. 담당할 몫으로 다가온다. 이래가지고 누구, 무엇의 결정권 또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그 상황, 사정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제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관건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때그때 달라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화면에 세 번째 보게 되면 es kommt darauf an 이 표현 Es kommt darauf an. 그때그때 달라요란 말로 벌써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꼭 이 앞에는 이란 동사와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을 예로 들어보죠. 첫 번째 예문은요. Es kommt auf dich an. Es kommt auf dich an. 쉽게 말하면 너한테 달린 일이야. 이 말이죠. 너한테 달렸어. 그런데 이 말을 당연히 es kommt auf dich an 너한테 달리는 일이야. 이 말을 abhängen 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es hängt von dir ab es hängt von dir ab 너한테 달린 일이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두 문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좀 더 이걸 이제 우리는 독일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좀 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es hängt von dir ab 하게 되면 그건 너한테 달린 문제야. 너한테 달렸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es kommt auf dich an 하게 되면 우리말을 시켜서 표현을 해보자면 네가 바로 관건이다. 네가 바로 문제야.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구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좀 약간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게 사실 이게 뭐 es kommt auf dich an으로 말하든지 또는 es hängt von dir ab으로 말하든지 의미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두 문장을 굳이 현미경으로 뉘앙스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여러분께 약간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뭐뭐가 관건이다, 뭐뭐가 문제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좀 더 가까워요. 문제다. 뭐가 문제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자기야, 우리가 올해 결혼할지 말지는 자기가 문제지 뭐. 이렇게 하는 표현 또는 자기야, 우리 예식장에 몇 명, 손님을 몇 명 불러야 할 건 뭐
많이 부를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예식장이 문제지 뭐. 이 문제라는 말. 이때 자기가 문제지 뭐. 예식장이 문제지 뭐. 이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음 문제의 정답은 무언가요? 이때 그 문제하고 한국말도 똑같죠. 이때 쓰이는 단어 문제와 자기가 문제다, 예식장이 문제다의 그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같은 의미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내가 그걸 할지 말지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진짜 나한테 심각한 문제야. 이 문제가 아유, 네가 문제다. 아니면 뭐 예식장이 문제다. 이 문제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문제라는 단어지만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죠. 저는 바로 이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Es hängt von dir ab. 너한테 달린 문제다. Es kommt auf dich an. 너한테 달린 문제다. 의미는 똑같지만 뉘앙스라는 관점에서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장황한 도입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쉽게 말해서 네가 문제다.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오늘 제목으로 제가 뽑은 말이죠. Es kommt auf den Tag an. 날에 달렸지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바로 그날 그날에 따라 달라요. 아유, 매일매일 달라요. 이런 말이죠. Es kommt auf den Tag an. 그래서 뭐 우리가 일용 즉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한테 뭐 하루 벌이가 좋아요. 그러면 es kommt auf den Tag an. 그날 그날 다르죠. 이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볼까요? Es kommt darauf an.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보통 이걸 우리가 s라는 주어를 써서 es kommt darauf an 이 표현도 많이 썼지만 뒤에 s 대신에 das를 써서 das kommt darauf an 이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as kommt darauf an. Das kommt darauf an. es kommt darauf an 그때 다르죠. 이 표현인데요. s를 das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das는 우리가 벌써 문법 시간에 배웠죠. 슈퍼대명사 이, 그,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이것, 저것, 그것, 이것들, 저것들, 그것들 다 das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슈퍼대명사죠. 그래서 es kommt라고 말할 때와 das kommt라고 말할 때는 es kommt darauf an 하게 되면 뭐 그때그때 틀리죠. 이런 말인데 das kommt darauf an 하게 되면 이건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주어를 강조해 줄 때 앞에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상황은 그 사정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라고 할 때 s를 주어로 말하느냐 혹은 das를 주어로 말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es kommt darauf an, das kommt darauf an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을 해도 되지만 보통은 뒤에 다른 문장, 뭐 das절이 이끄는 문장이라든지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절이라든지 혹은 뭐 etwas zu tun, zu infinitive, 구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달라진다.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예문에서는요. 단독으로 이렇게 딱 말이 끝나지 않고 뒤에 다른 말이 부문장이라고 하죠. 이 다른 문장이 와서 길어지는 경우를 설명드리려고 준비해본 예문입니다. Kannst du mir sagen, ob ich heute Abend einen Pullover brauche? 오늘 저녁에 이 스웨터 필요할까? 보통 여기 kannst du mir sagen 하게 되면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kannst du mir sagen 너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라는데요. 꼭 말해줄 수 있냐가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있잖아 너 좀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나 조언 같은 걸 물어볼 때 습관적으로 그냥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뭐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당신은 뭐 저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직역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잖아. 근데 그냥 상대방 의견이나 조언을 할 때 운을 띄우는 말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말 있어요. 남편분들이 특히 아내분들한테 많이 그러죠. 오늘 이거 스웨터 갖고 가야 될까? 입고 가야 될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Kannst du mir sagen? 뭐 지진하는 사연이라면 Können Sie mir sagen?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운을 떼우는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Kannst du mir sagen, ob ich heute Abend einen Pullover brauche?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라고 말을 해요? Das kommt darauf an, wie kalt es wird. 그거야 뭐 얼마나 날씨가 추워질지에 따라 달렸지 이 말이죠. 그거야 뭐 날씨에 달렸지 내가 뭐 확답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내포란 말이에요. 그거야 뭐 날씨에 얼마나 추워질지에 달렸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Das kommt darauf an 뒤에 V라는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절이 와서 좀 말이 길어진 형태예요. 그건 얼마나 추워지느냐에 따라 달렸지. Das kommt darauf an, wie kalt es wird.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Können wir das Projekt bis zum Wochenende fertigstellen? 우리 그 프로젝트를 bis zum Wochenende 주말까지 fertigstellen 완성하다, 마치다, 끝내다 이 말이죠. 프로젝트 주말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까? Können wir das Projekt bis zum Wochenende fertigstellen? Können wir das Projekt bis zum Wochenende fertigstellen? 그랬더니 Das kommt darauf an, wie viel Arbeit noch zu tun ist und ob alle Teammitglieder zusammenarbeiten. Das kommt darauf an 하게 되면 이렇게 끝내버리면 뭐 그때그때 다르죠 이 말인데 뭐가 그때그때 다르느냐 그래서 그 뭐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뒤에 쭉 설명하고 있죠. Wie viel Arbeit 얼마나 많은 일이 noch zu tun ist 아직 얼마나 많은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ob 부절 뭐뭐인지 어쩐지 alle Teammitglieder zusammenarbeiten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이 협력해 주느냐 같이 일해 주냐에 따라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 할 일이 얼마나 있고 팀원들이 다 같이 도와주느냐 같이 일해 주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Das kommt darauf an, wie viel Arbeit noch zu tun ist und ob alle Teammitglieder zusammenarbeiten. Das kommt darauf an, wie viel Arbeit noch zu tun ist und ob alle Teammitglieder zusammenarbeiten. 그래서 이 문장은 긴데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Das kommt darauf an, wie viel Arbeit noch zu tun ist.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달렸죠.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요. 또는 Das kommt darauf an, ob alle Teammitglieder zusammenarbeiten. 모든 팀원들이 다 참여해 주느냐에 따랐죠. 뭐 이렇게 잘라서 외우셔도 즉 wie viel이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절로 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시거나 또는 뭐뭐 있지 어쩐지라는 부문장으로 해서 한 문장으로 자르시거나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 개의 부문장을 동시에 붙여서 말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Das kommt darauf an 뒤에는 다른 이런 부문장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붙여서 말을 더 길게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Es kommt auf jemanden etwas an 다음에 뭐뭐 있지 어쩐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부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가 문제다, 뭐뭐에 달렸다라는 말을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Es kommt auf ihn an, ob wir morgen fahren.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nicht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Es kommt nicht auf ihn an, ob wir morgen fahren. 뒤에는 둘 다 똑같죠. Ob wir morgen fahren. 우리가 내일 갈지 말지. 그 여부는인데요. Es kommt auf ihn an. Ob wir morgen fahren. 우리가 내일 갈지는 그 남자, 우리가 내일 갈지 말지의 여부는 그 남자가 문제지 뭐. 그 남자한테 달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nicht를 넣어보게 되면 Es kommt nicht auf ihn an. Ob wir morgen fahren. 우리가 내일 갈지 말지는 그 남자가 우리가 내일 갈지 말지의 여부에는 그 남자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즉 그 남자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낌이 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es kommt auf an이라는 말이 뭐뭐가 문제가 된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관점, 그 뉘앙스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예문입니다. Es kommt auf ihn an, ob wir morgen fahren. Es kommt nicht auf ihn an, ob wir morgen fahren. 그 다음 예문은요. Es kommt aufs Wetter an, ob wir morgen fahren. 우리가 내일 갈지 말지의 여부는 날씨가 문제지 뭐. 날씨가 관건이지 날씨에 달렸지. 여기서 이제 wetter라는 일반 명사가 왔죠. Es kommt aufs Wetter an, ob wir morgen fahren. 그 다음 예문은요.
Es kommt darauf an, wer das sagt. Es kommt darauf an. 이때는 이제 auf 위 예문들을 보게 되면 auf ihn 그 남자 혹은 aufs Wetter 날씨 해서 이렇게 auf 다음에 사격 목적어가 오는 경우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 auf jemanden 혹은 auf etwas라는 이 사격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또 자주 사용되는 게 darauf ankommen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darauf 하게 되면 뒤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darauf라는 말이 오게 되면 뒤에 das절이 온다든지 또는 의문사로 시작되는 의문절이 온다든지 또는 advanced to infinitive가 온다든지 다른 목적어나 목적구가 오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이 darauf가 오게 되면 뒤에 다른 목적절이 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누가 그것을 말하느냐가 문제야. 누가 그것을 말하느냐가 관건이야. 누가 그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바로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정이 변화될 수 있다. Es kommt darauf an, wer das sagt. 그렇죠? 그 다음 조금 길어진 문장인데요. In einer guten Beziehung kommt es nicht nur auf die Liebe, sondern auch aufs Geld an. 여기에서 보게 되면 in einer guten Beziehung 좋은 관계에 있어서는 kommt es nicht nur auf die Liebe, sondern auch aufs Geld an. 사랑뿐만이 아니라 돈도 문제가 된다. 좋은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돈도 관건이다. 좋은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도 이 관계가 좌우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Beziehung 하게 되면 어떤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를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정도면 nicht nur, sondern auch 이 표현 제가 굳이 여러분께 기초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In einer guten Beziehung kommt es nicht nur auf die Liebe, sondern auch aufs Geld an. Es kommt nicht darauf an, dem Leben mehr Jahren zu geben, sondern den Jahren mehr Leben zu geben. 자,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려운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ankommen이라는 동사, darauf라는 말, leben, 인생, Jahr, 해, 년, 세월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모르는 말, 그 다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장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 와 닿으세요? Es kommt nicht darauf an, dem Leben mehr Jahren zu geben, sondern den Jahren mehr Leben zu geben.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게 웬만큼 독일어에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분들은 이 문장만 딱 보고 바로 이 느낌이 이 문장이 전달하려는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Es kommt nicht darauf an, dem Leben mehr Jahren zu geben. 인생에 더 많은 세월을 덧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sondern 뭐가 문제가 되냐? 세월에 더 많은 인생을 덧붙이는 게 문제가 된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인생을 몇 년 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몇 년의 세월의 삶에 더 많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다. 몇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독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어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 단어의 어려움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지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 10번만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외울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사실 독일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여러분이 독일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 문장, 독일 사람들이 특히 이 글을 어렵게 쓰기로 유명한 영어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독일어는 정말 이게 무슨 뜻이지? 두 번, 세 번을 읽어도 갸우뚱하게 될 만큼 그 내포 자기가 말하고 싶은 숨은 뜻을 내포시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런 뜻을 잘 캐치해내는 게 여러분이 고급 독일어를 할 수 있는 그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Es kommt darauf an, ob 어쩌고 저쩌고 한지의 여부가 문제다. 곧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그 여부에 달린 문제다. 이 표현이고요. nicht가 들어가면 es kommt nicht darauf an, ob 어쩌고 할전지의 여부는 문제될 게 없다. 곧 어쩌고 할전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이 뜻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밑에 보게 되면 ob 이쓴 ob er kommt라는 문장이 쓰였는데요. Es kommt darauf an, ob er kommt 하게 되면 그가 올지 안 올지가 문제야. 올지 안 올지가 중요해. 이 말인데 Es kommt nicht darauf an, ob er kommt. 그가 올지 안 올지는 별 문제 될 게 없어. 별 문제가 안 돼. 곧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nicht가 들어간 경우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 kommt darauf an, ob er kommt. Es kommt darauf an, ob er kommt. Es kommt nicht darauf an, ob er kommt. Es kommt nicht darauf an, ob er kommt. 이번에는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Es kommt auf jemanden 또는 auf etwas an에 jemandem 누군가에게를 한번 덧붙여보고 싶어요. 그래서 Es kommt jemandem 3격 목적어죠. auf jemanden 혹은 auf etwas an 하게 되면 누구에게는 auf 그 사격 목적어가 문제가 된다. 곧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Es kommt jemandem 또는 여기는 auf 사격 목적어가 darauf 형태로 축약이 돼서 Es kommt jemandem darauf an, dass 어쩌고 저쩌고 das 이하가 누구한테는 문제가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삼격 목적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활용되는 형태의 auf 사격 목적어하고 좀 구분해서 문장의 의미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Es kommt mir auf gutes Benehmen an. Es kommt mir auf gutes Benehmen an. Benehmen 하게 되면 사람이 겉으로 취하는 어떤 태도, 처신이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좋은 태도, 좋은 처신, 쉽게 말해서 매너 있는 태도를 gutes Benehme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그래서 나한테는 매너 있는 태도가 문제가 된다. 나한테는 매너 있는 태도를 나는 되게 중요시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Es kommt mir auf gutes Benehmen an. 다음 예문을 볼까요? Auf ein paar Euro kommt es mir nicht an. Auf ein paar Euro kommt es mir nicht an. 몇 푼, 오히려 몇 푼은 나한테 별 문제가 안 돼. 나한테 별 중요한 게 아니야. Auf ein paar Euro kommt es mir nicht an. 그래서 몇 푼 더 쓰고 더 쓰는 게 나한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돼. 이런 말이죠. Es kommt mir darauf an, dass wir zu einer Einigung kommen. Es kommt mir darauf an. 나한테는 문제가 돼. 뭐가? das야가 wir zu einer Einigung kommen. Einigung 하게 되면 합의. 그래서 zu einer Einigung kommen 하게 되면 합의를 한다. 합의에 도달한다. 이런 말인데요. 나한테는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게 문제야. 나한테는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 이런 의미예요. Es kommt mir darauf an, dass wir zu einer Einigung kommen. 그 다음 예문은요. Es kommt mir nicht darauf an, wer du bist, sondern wer du sein willst. Es kommt mir nicht darauf an. 나한테는 별 문제가 안 돼. 별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Wer du bist. 네가 지금 누구인가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sondern 뭐가 문제예요? Wer du sein willst. 네가 누가 될 것이느냐 하는 게 문제야. 즉 현재의 네가 나한테는 문제될 게 아니라 미래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나한테는 문제야. 나한테는 중요해. 바로 이 뜻이죠. Es kommt mir nicht darauf an, wer du bist, sondern wer du sein willst.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좀 헷갈릴까봐 제가 다소 장황스러운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의미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꾸 장황하게 설명이 나와서 미안해요. 어쨌건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